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날처럼 더운 날씨였습니다. LA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점차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60도대로 떨어지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월 23일 수요일 카프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영세 소기업들에게 1만 5천 달러까지 무상으로 그랜트를 지급하는 Micro Enterprise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이 2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한인회는 4월 11일부터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떼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대낮에 베벌리힐스 보석상에 강도들이 침입해 500만 달러어치 보석을 훔쳐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차츰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6살 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한 차례씩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인 매릴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별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름만 올리는 가짜 대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정부가 가짜 대학생 색출을 위해 주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들의 재학생 등록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에서 지금 가짜 대학생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정부 등이 칼리지 등록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자 이 지원금을 노린 로봇 학생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지원금을 노린 가짜 대학생을 색출해내기 위해 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들의 대대적인 학생 등록 실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지난해 8월 가짜 로봇 학생 등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당국에 등록 학생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116개 중 44개 칼리지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L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 소속 9개 칼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리지들은 등록 학생 실태 파악이 자칫 학생 등록률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칼리지들은 보고서 제출 이전에 등록률 개선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은 지난 2019년 가을학기에서 지난해 가을학기 사이 20%나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어제 베벌리힐스 보석상에 대낮에 떼강도가 습격해 무려 500만 달러치를 훔쳐갔습니다. 대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본 가운데 벌어진 대담한 강도 행각이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벌리힐스에서 대낮에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무려 5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보석을 도난당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대담한 이 강도 사건은 어제 22일 오후 2시경 베벌리힐스의 럭셔리 주얼리 오브 베벌리힐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대로변으로 떼강도 습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5명의 떼강도단은 모두 후드티를 입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로변의 상점 외부 진열대를 대형 해머로 깨뜨린 뒤 진열대 위에 보석들을 쓸어 담은 뒤 순식간에 모두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한 남성이 용의자 한 명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용의자는 빠른 속도로 도주했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떼강도단은 대기했던 하얀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인근 상점에 있던 사람들은 해머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총을 쏜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베벌리힐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로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영상들이 시민들의 촬영으로 소셜네트워크 곳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00만 달러 이상의 보석류를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보 전화는 310-285-212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2년 만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에서 이번 주말 열립니다. 할리우드 지역 교통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2년 만에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옵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2년 만에 오는 27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축소, 개최됐던 아카데미 시상식이 올해는 다시 할리우드 돌비 극장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오래간만에 많은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할리우드 돌비 극장의 아카데미 시상식 준비 작업으로 돌비 극장 인근 지역은 이미 21일부터 교통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통 통제는 21일부터 점차 확대될 시상식이 열리는 27일, 전날인 26일부터 할리우드 블루바드와 하일랜드 애비뉴, 교차로 할리우드 블루바드와 러브레아까지 인근 도로를 대부분이 통제됩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27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ABC 채널은 이날 하루 종일 레드카펫부터 아카데미 각 부분 후보작들과 후보 배우들 등의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영화 미나리로 한국 최초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연정이 시상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일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 출연한 한국 배우 박유림, 진대현, 안휘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최고 영예의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무려 4개 부문 후보로 올라있어 수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는 작품으로는 넷플릭스 파워 오브 도그, Don't Look Up, Dune, 스펜서, West Side Story, 드라이브 마이 카, 벨파스트, 킹 리차드, 리코리쉬 피자 등이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 지역을 다시 뺏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 탈환에 성공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뜻밖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공항에서 헬기를 철수시켰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 촬영된 플래닛 랩스 상업 위성 영상에선 헤르손 공항에서 러시아 헬기가 철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연설을 통해 헤르손 공항 인근 초르노바이우카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손은 흑해 연안 도시이자 오데사항 동쪽에 있는 조선업 중심지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이 장악한 첫 번째 주요 도시입니다. 북부와 북동부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수도 키이우 외곽 마카리우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고 지난 7일 북동부 추이우 지역도 탈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지난 며칠간 노력하고 있다며 방어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소에서 매우 영리하고 민첩하고 창의적으로 방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항공기 9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6살 난 우크라이나 소년의 사연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마지막 남긴 말은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였습니다. 스티브 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요. 죽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총에 맞은 6살 우크라이나 소년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엄마 누나와 함께 피난을 준비하던 6살 망심 프랑코는 지난달 26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총격을 당한 6살 남자아이 막심은 이날 7발의 총을 맞고 엄마 무릎에서 사망했습니다. 막심의 손에는 키우던 햄스터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막심 어머니 안나 치첼니스카도 당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어 막심의 시신이 겨우 종이 한 장에 덮인 채 한동안 키이브 병원 바닥에 방치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틀이 지난 지난달 26일 사촌 알렉산드로 집에서 머물던 안나 가족은 우크라이나 서부 친척 집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드로가 살고 있는 키이브 인근 도시 이르핀에서 러시아 공습이 점점 격렬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죽기엔 너무 어려요 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내비쳤고 안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막심을 달랬습니다. 안나 가족은 우크라이나 검문소 두 곳을 안전히 지났지만 곧 차를 향해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하던 알렉산드라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10발 이상의 총알을 맞은 알렉산드로 아내는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안나도 귀 근처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치명상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막심은 차에서 끌어내렸을 때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밝힌 안나는 차장이 투명해서 누구든지 여자와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가족을 향해 총을 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프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점차 풍토병화되고 있어 독감처럼 매년 한 차례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풍토병처럼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연 1회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춰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VRBPAC 위원인 로잘린드 프랭클린대 의과대학의 아르차나 채터지 학장은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독감처럼 매년 한 차례 맞게 될지 두 차례 맞게 될지 또는 2년에 한 번 맞게 될지는 아직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르차나 채터지 학장은 현재로선 매년 1회가 될지 2년 혹은 5년에 1회가 될지 알 수 없다. 더 많은 자료가 모이면 결론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도 지난 20일 CBS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가까운 미래 동안에는 매년 접종하는 백신이 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상이나 감염에 대한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건 딱 6개월 백신이다. 이것은 미국인 대다수를 위한 연례 접종 백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VRBPAC는 오는 4월 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저희 뉴스를 신청하고 계신데요. 유튜브가 미국에서 TV 프로그램 4천여 편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무료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비록 광고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TV 프로그램 4,000편을 미국에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지금 스트리밍 시장을 놓고 패러마운트, 플루토 TV, 팍스 뉴스, 루비, 아마존의 IMDb TV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유튜버가 안방 시청자들을 늘리고 광고 매출도 함께 올릴 수 있는 무료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튜브는 현재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패러마운트 등이 제작한 영화 1,500편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점차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유튜브는 작년 12월 기준 미국에서 1억 3,500만 명 시청자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86억 달러였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지병이 남으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자 미국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제2임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브라이트 장관도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 됐습니다. 체코 이민자 출신으로 11살 때 미국에 온 이민 1.5세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미국 외교계에 새 정기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를 제때 받지 못해 건물 차업 위기를 맞기도 하고 세입자들과 갈등을 빚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내일 LA 카운티 홀리 미철 슈퍼바이저가 집주인들을 위한 하우징 is key 프로그램 줌 컨퍼런스를 엽니다. 렌트비 구제와 관련 건물주 입장에서 고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줌 컨퍼런스 주소는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시간은 내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네, LA시 직원 5인 이하 영세 소기업들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Micro Enterprise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어제 캐플런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신청은 2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직원 5인 이하의 LA 시내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랜트 신청을 원하시면 LA시 경제인력개발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인회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니 마감일까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일 이전에는 한인회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의 신청을 돕고 있어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한인회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하우징 is key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LA 카운티 기본소득 프로그램 Breath 신청을 돕습니다. 한인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날짜까지 기다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돌발 영어 퀴즈 정답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다소 어려웠지만 캐플런 뉴스 화면을 한 번만 돌려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해시태그를 보고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프로그램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그것까지 요번에는 봐드리겠습니다. 네, 맨 먼저 정답을 적어주신 5분은 첫 번째는 팔자라는 분이었습니다. 팔자 PALJA 제일 먼저 정답을 적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수지코님 또다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니킴 SUNI킴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리스티나 제이킴 이분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이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숙초 이분은 당연히 해시태그를 커피 앤 페이스트 스페이스도 안 띄고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라고 써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상품은 쌀 한 포대를 드리겠습니다. 15파운드인지 20파운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인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23일 카파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